만약에 패밀리카로 구입하신다면 혼자 있을 때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달려주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BMW X4, 그 중에서도 M40i 모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M340i 차량과 같은 스펙의 차량이고요. M340i에서 SUV라는 장점까지 더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역시 6기통 3000cc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387마력의 51토크를 가진 꽤나 높은 퍼포먼스의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340i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BMW가 장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M 퍼포먼스 라인들이 굉장히 끌리게 잘 만들고 있어요. 일단 가격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의 GLC 쿱 43AMG 모델이 있고요. 또 포르쉐에는 마칸 S 모델이 있죠. 그런데 GLC 4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뭐 아무리 할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9천만 원 후반대에 육박하는 가격이죠. 또 마칸 S 같은 경우는 9,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또 포르쉐 하면 뭐예요?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막 이것저것 붙이고 집어넣다 보면 1억 10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우습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중형 SUV에서 1억 원이 넘는 가격이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X4 40i 모델도 사실 정가는 1억입니다. 그렇지만 BMW 하면 또 뭐가 있죠? 그렇죠,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구매가 8천 중반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이쯤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그러면 가격 조금만 더 보태고 할인 조금만 더 받아서 X5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뭐 굳이 따지자면 X5나 X6 같은 경우는 30D 라인이겠죠. 그 차량들은 디젤 모델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뭐 단순히 유종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거든요. 자, X4로 다시 돌아오면 X4는 20i, 20D, 그리고 M40i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상하게도 30 라인들이 없어요. 사실 뭔가 전기형이나 초반에는 30D나 뭐 30i 이런 모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X4 20i만 되더라도 꽤나 훌륭한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좀 더 고출력을 원해. 그러나 M이나 AMG 같은 하이 퍼포먼스 차량은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면 난 데일리로 차를 탈 거기 때문에 너무 하드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나 특출난 건 없지만 두루두루 다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재다능한 차량, 어떤 차량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X4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차량은 X4 LCI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후기형 모델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키드니 그릴인데요. 전기형 모델에선 키드니 그릴이 좀 더 정직하고 네모 반듯한 작은 네모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면, 현행 LCI 모델은 키드니 그릴이 세로, 가로로 좀 더 커지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I 모델 같은 경우도 원래는 크롬 색상으로 나오거든요. GLB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오너분들의 국룰 튜닝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 블랙 그릴이 훨씬 예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순정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 공기 흡입구 쪽도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전기형 모델에서는 약간 얌전한, 어떻게 보면 정통 SUV 같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성능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죠. 훨씬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 안개등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레이저 라이트니 아니면 뭐 어댑티브 LED 라이트니 하면서 라이트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실 안개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라이트가 알아서 뭐 상향, 하향 알아서 조정을 해주면서 운전에 굉장히 보조를 해주는 라이트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등이 삭제된 부분은 사실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옆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X4의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기형 X4 모델하고 휠 모양이 다르지는 않아요. 같은 모양인데 색상만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인 세륨 색상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에 이렇게 실버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340i LCI 버전 같은 경우도 모양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블랙 톤을 가지고 있는 휠로 변경됐습니다.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엔 위쪽으로 와서 이 사이드 미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이 사이드 미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340i도 같은 M 퍼포먼스 라인인데도 이런 뿔미러는 넣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뿔미러가 M의 상징이잖아요. X4 같은 경우는 이 M의 상징인 뿔미러를 순정으로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운데요. 이 뿔미러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뿔미러 때문에 뭐 풍절음이 심하다, 창문이 흔들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차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뿔미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이런 디자인으로 설계됐는데 이 뿔미러 같은 경우도 드레스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카피 제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카피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형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람의 와류가 다르게 흘러가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창문이 흔들린다, 너무 풍절음이 심하게 들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서비스 센터로 입고하세요. 그 차량이 문제인 거예요. 뿔미러가 문제가 아니고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4의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사실 전기형 40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퍼포먼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좀 심심한 뒷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레이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뭐 20i 모델이나 40i 모델이나 다를 게 없었던 모습이었고, 이런 디퓨저의 형상도 없었기 때문에 심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LCI 모델에서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퓨저의 날도 딱 표현을 해주면서 훨씬 더 고성능의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한번 볼까요? 사실 X4도 여기 스포일러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X4는 사실 이렇게 스포일러가 원래 안 달려서 나오는 차량이에요. 그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 이 루프라인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스포일러 비슷하게 약간 미니미한 스포일러 같은 장식이 되어 있죠. 마치 X5M에서 퍼포먼스 파츠를 꼈을 때 이런 큰 윙이 달리는 것처럼 그런 비스무리한 형상의 미니미한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멋져 보이는 연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포일러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멋들어진 뒷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 스포일러까지 단다면 투머치인 연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에 한번 타봤는데요. 실내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크죠. 예전 전기형 X4에서는 5 시리즈를 닮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올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었는데, LCI 모델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3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LCI 전 3 시리즈예요. 뭐 특별히 엄청 다른 레이아웃이다, X4만의 실내 디자인이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그냥 3 시리즈, 4 시리즈랑 비슷한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이 차량은 작년 말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인데요. 뭐 비슷한 시기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던 3 시리즈는 ID8이 들어간 반면 이 차량은 ID7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뭔가 ID8이 들어가면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야 되고 레이아웃을 크게 바꿔야 돼서 과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ID7이 들어간 모습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통풍 시트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부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밑에 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 패드는 뭐 요즘 차들에는 당연히 다 달려있는 기능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카드키가 있어요. 요즘 BMW에서는 디지털 카드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키 2개랑 카드키 하나, 이렇게 키를 총 3개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옵션이 안 달려있는 차들도 있죠. 이 카드키 옵션이 달려 있어야 뭐 애플워치나 아니면 뭐 갤럭시, 아이폰 등으로 이제 차량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옵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통 카드키로 이렇게 키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이렇게 카드를 올려놔야 키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카드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이 카드키 위에다 올려놔도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카드를 올려놨음에도 개입 없이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만 신기한가요? 아무튼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그냥 신기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X4 뒷자리에 한번 타봤는데요. 사실 뭐 X4나 X6, BMW에선 SAV라고 하는 차량들이죠. 이게 뒤가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SUV를 일컫는 말인데, 쿠페형 SUV의 뒷자리는 뭐 그다지 실용적인 편은 아니에요. 전에 X6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감이 나왔지만, X4는 사실상 3시리즈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실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 뒷자리가 엄청 뭐 너무 편안하다,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의 상태인데, 지금 한 레그룸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 헤드룸은 주먹 1개가 겨우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X6에 비해서도 이 루프라인이 확실히 좀 더 낮은 게 느껴져요. 그래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그렇게 답답한 모습은 아닌데요, 이 뒷자리 자체가 막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340i 뒷자리보다 시트가 좀 더 딱딱한 느낌까지 좀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뒷자리가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똑바로 세워놓은 상태고 완전 직각이에요. 거의 리클라이닝이 요 정도?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요 정도 되는데, 뭐 그래도 요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만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할 건 없는 그냥 평범한 3시리즈 같은 느낌의 뒷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뒷자리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에어컨 공조 시스템 조절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는 있고 통풍 시트는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USB-C 타입도 2개가 존재하고 있고, 아므레스트 공간에 이렇게 컵홀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렁크 공간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자,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그냥 딱 중형 SUV가 보여줄 만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넓지도 엄청 좁지도 않은 그냥 딱 실용적인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역시 골프백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세로로 넣기는 힘들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넣으면 골프백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지는 그런 트렁크로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약간 홈들이 좀 파져 있어요. 그래서 골프백을 가로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오! 가로로 딱 돼요. 지금 딱 이 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서 이건 마치 골프백을 위한 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골프백이 딱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골프백을 뭐 2개나 3개를 넣어야 될 때는 좀 다소 힘들 것 같고, 골프백을 많이 넣어야 될 때는 대각으로 넣는 게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가로로 넣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라이버만 빼서 넣지 않아도 딱 가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골프백을 넣은 상태에서도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트렁크 박스 같은 거 트렁크에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넣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보여지고, 다시 한번 또 대각으로 넣어볼게요. 네, 골프백을 대각으로 넣어도 저런 박스 같은 것들이나 뭐 작은 캐리어, 장본, 장바구니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모습이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당연히 폴딩도 되기 때문에 폴딩을 하면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방금까지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나 오늘도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누워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뒷자리를 이렇게 한번 접어봤는데, 생각보다 거의 풀플랫으로 보여요. 뒤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풀플랫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GLC랑 어떻게 다를지. GLC 누웠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엄청 큰 SUV가 아니기 때문에 이 턱 부분에 발이 살짝 걸려요. 물론 머리를 저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여기 딱 발이 걸쳐져서 딱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베개 놓는 공간이나 이런 게 사실 좀 애매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머리를 두면 대각으로 눕지 않는 이상은 일자로 눕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고, 그냥 차크닉을 잠깐 할 때 누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트렁크를 닫게 되면 다리 공간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X4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점이, 이게 지금 승차감이나 서스펜션 감도가 너무나 스무스하고 진짜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에어소스가 달린 차량도 아닌데,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불쾌하지 않게
꽤나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고출력 차량이고 퍼포먼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이 차량이 퍼포먼스 차량인지는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밟기 전까지는요. 보통 이런 M40i 같은 차량들을 사기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너무 하드할까봐, 패밀리카로 써야 되는데 너무 딱딱할까봐, 막 너무 고출력일까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보통 BMW를 사실 때 20i들을 제일 많이 구입을 하시죠. 그 중에서도 M 스포츠 패키지를 제일 많이 구입을 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M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를 하실 거예요. 20i M 스포츠 패키지는 뭐 그냥 부담 없이 다들 구입하시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뭔가 엄청 찰랑찰랑거리고 너무 막 부드럽다, 완전 뭐 밑에 노면을 삭제시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딱 20i M 스포츠 탔을 때 그냥 데일리카로 충분히 타고 다닐 만한, 특별히 나쁠 것 없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도 좀 더 딱딱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타고 있는 M340i 차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데일리로 운용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M340i 차량과도 전혀 다른 서스의 감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너무 놀랍고, M40i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7마력의 51토크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사실 뭐 펀치력, 그 다음에 가속력, 이런 거는 사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 M 배지 달린 BMW입니다. 사실 가속감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가속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방금 이게 느껴지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반 가속력이 좀 굼뜬 느낌이에요. 원래 BMW 하면 출발하자마자 바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살짝 터보력이 느껴지는 느낌? 오히려 M340i보다 한 템포 늦은 출발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40i와 과연 같은 스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출발이 좀 늦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 차량은 340i보다 공차 중량이 300kg나 무거운 그런 뚱뚱한 SUV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행을 하면서 340i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점이 이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드라이빙 모드의 변화점인 것 같아요. 사실 340은 뭐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크게 변화가 두드러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엑스포 차량 같은 경우는 변화가 그래도 좀 느껴져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인데요. 340i는 예전에 미니 차량을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꽤 무겁거든요. 근데 이 엑스포 차량은 같은 스펙이고 같은 퍼포먼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컴포트 모드에선 스티어링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X6 리뷰할 때처럼 그런 일반 SUV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스티어링의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그래서 편안한 오히려 운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딱딱한 스티어링 휠의 질감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질감이 340i의 컴포트 모드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진짜 핸들감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 M40i라고 겁낼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X4를 며칠 동안 운전을 해보면서 가장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뭐 초반 가속력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시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BMW 퍼포먼스 라인들에는 그런 세미 버킷 시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퍼포먼스 버킷 시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일반적인 시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이 착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 시트가 내 몸을 착 감겨주는,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어딘가에 파묻혀 있다, 뭔가 이 시트가 나를 잡아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이 시트도 사실 사이드 볼스터는 있지만 옆을 그렇게 크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뭐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그냥 편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BMW 하면 또 코너링 성능이잖아요. 코너링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시트에 비해서 몸이 조금 더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차량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운전의 재미가 조금 반감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배기음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M40i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배기음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 이 운전을 하는 오너, 나는 배기음이 좋아, 그런데
같이 타는 동승자, 가족들은 이 배기음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이 엑스포 차량은 순정 배기 상태예요. 퍼포배기나 이런 작업을 일체 하지 않은 순정 상태 그대로의 배기인데 지금 컴포트 모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엄청 조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사실 실내로 배기음이 유입되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SUV에서나 날 법한 그런 사운드 정도만 유입이 되고, 오히려 풍절음이나 방향지시등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이 배기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배기음은 실내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들으셨어요? 스포츠 모드일 때만 이런 식으로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패밀리카로 구입하신다면 혼자 있을 때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순정 배기인 상태에서도 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리가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차량을 출고하셔서 순정 배기로 다녀보시다가 부족하시면 퍼포배기나 다른 배기를 작업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퍼포배기를 달고 다녀서 이 배기 소리가 좀 작다고 느껴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꼭 한번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보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MW 미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 BMW 오래 타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기어봉을 보시면 왼쪽으로 딸깍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계기판에서 S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옮기거나 패들 시프트를 바꾸게 되면 또 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M은 M모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M모드 아니고요. M은 말 그대로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로 접근을 하는 거고, S는 스포츠 미션 모드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죠. 뭐 드라이빙 모드에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자, 드라이빙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뭐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이런 스티어링의 타각 느낌, 뭐 서스펜션의 감도, 이런 것들을 스포츠성 있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하게 그렇게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BMW는 한 가지를 더 해주는 거죠. S로 바꾸게 되면 미션까지 훨씬 더 스포츠 주행에 적합하게 미션 세팅을 바꿔주는 겁니다. 로직 자체가 일반 미션일 때랑 이 스포츠 미션일 때랑 완전히 달라요. RPM 회전 질감도 다르고 이 쓰는 단수도 다릅니다. 훨씬 더 저단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훨씬 더 이 토크의 힘을 강하게 써주면서 스포츠 주행을 더 짜릿하게, 더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 패들 시프트까지는 또 아실 수 있어요. 수동 모드다.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쓰다 보면은 뭐 다운 시프팅, 업 시프팅 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지금 4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풀악셀을 치면은 저렇게 플러스 6, 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뜨거든요. 또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는 지금 5단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6단으로 바꿔야 돼요 라고 차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차가 너무 힘들어, 빨리 기어 변속 좀 해,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야, 이래야 너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변속 타이밍 표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뉴얼 모드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재밌게 주행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자동 모드로 바꾸고 싶어 하실 때,
보통 이렇게 기어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스포츠, 컴포트 모드 눌러서 이 수동 모드를 꺼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패들 시프트 있잖아요. 패들 시프트를 오른쪽으로 꾹 당기고 있으면 다시 자동 모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서 운전을 하시다가 오른쪽만 꾹 누르시면 다시 오토로 접근합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겠죠, BMW에서는. 네, 오늘 이렇게 X4 M40i 차량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의외였어요. M340i 차량과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필요할 땐 조용하게, 또 필요할 땐 굉장히 야수 같은 차량으로 변하는 굉장히 멋진 차량입니다. 4, 5년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완전 전기차 시대로 또 도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차는 아마 경험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6기통 차량을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저는 앞으로 더 멋진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